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그 월요일부터 계속 이제 지수가 하락이 나오고 이제 흔들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 날은 뭐 마감을 잘 했는데 오늘은 양쪽 다 2% 이상 올라왔으니까요, 그죠? 잘 끝났는데 아무튼 월요일 날이 요거였죠.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띄워놓은 게 월요일 날이 5월 9일이었죠. 5월 9일 날 뭐 이제 지수 이제 음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죠? 화요일 날은 또 많이 빠졌었고 어제 목요일 날 어제도 많이 빠졌었죠. 코스닥은 뭐 3% 넘게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번 주는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드셨을 거예요. 종목들도 좀 이제 올라가다가 누른 것도 있고 이제 바닥인 줄 알았더니 더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이제 그 환율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환율.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나스닥 지수 가지고 얘기를 저기 심리잡아 드린다고 나스닥 지수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환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좀 어렵거든요. $1 환율 나도 안다 이러실 수 있겠지만 환율의 세계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긴 해요. 근데 환율을 가지고 이제 시황을 잡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뭐 전 세계 우리나라 환율 말고 $1 환율 말고 다른 나라 환율도 이제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아무튼 투자하시는데 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이 아니라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환율 가지고 뭐 주식을 매매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최소한 그 큰 세력 그 아저씨들한테 속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더 잘 활용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제 돈도 버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테마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테마주하고 내일 뭐 갖고 공략을 해볼까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율이 지금 뭐 최근에 환율이 뭐 1,300원 가까이 급등해 있었기 때문에 요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그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불리는 이제 불금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술 드시러 이제 그 나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여하신 분들은 아무튼 도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를 꺼버리고 싶네요. 오늘 꺼버릴까 그냥 환율 얘기하는데 중간에 중요한 부분하고 잠깐 꺼버려야 되겠어요. 에이 뭐 녹화 남기겠지 뭐 술이나 먹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 이제 골탕 좀 먹으라고 중요한 부분은 녹화를 좀 꺼야 되겠어요. 어떻게 괜찮은 생각에다 1번 찍어보세요. 꺼버릴까요? 사람이 덜 들어오면 저도 약간 막 장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에 녹화를 막 꺼버리고 싶은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또 거의 안 찍으시네요. 자, 찍으신 분도 있고, 중간에 한번 오늘은 좀 꺼보려고 그래요. 딱 중요한 부분. 왜냐하면 저기 뒤에서 네이버랑 무슨 카카오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네이버 카카오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이따가 꺼버려야 되겠어요. 진짜 그래요. 뭐 차트는 띄워놓고 그냥 무음 처리만 하든가 그래 버려야죠. 편집할 때 소리를 이렇게 저기 안 나오게 하면 되니까 편집할 때. 자 일단은 이제 그 다들 들어오셨나요?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마음들이 착하세요. 남기지 말까 그러니까 뭐 찍으신 분도 계시는데 웃으면서 거의 안 찍으시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 지수 마감한 거 좀 보고 이제 지수 얘기부터 들어가 보죠.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환율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이제 그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보죠. 그죠? 이게 월요일 날이었고 이게 쭉 나오더니 화요일 날, 그죠? 지수가 급락하면서 1월 말에 찍어놨던 그 저점을 깨트렸어요. 그죠? 1월 말이 그때잖아요. 그 대선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1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1월 말 이때 되게 대선주 하시는 분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 달 반 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재명 씨 부인이 법인카드로 초밥 사 먹고 막 소고기 먹고 막 그래갖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테마주가 가야 되는 자리에서 막 급락하고 그냥 아수라장이었죠 그때. 대선주 하시는 분들이 대선주 끝난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울고불고 막 그럴 때.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막 하늘을 찌르고 그죠? 애들한테 백신을 맞히는 만에 막 싸우고 있고 막 그럴 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그죠? 그때였는데 이제 거기 저점을 요번에 깬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했죠. 어제는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어제 코스피 지수도 막 빠지고 코스닥은 3% 넘게 빠지고 그죠? 미국의 나스닥은 전저점을 깨고 있고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아무튼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 전저점을 깨긴 했는데 금요일 날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은 종가로 확인하는 건데 박스권을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간 거죠. 그죠? 근데 금요일 날이 뭐예요? 한 주 마감하는 거잖아요. 금요일 날 들어왔으면 이 안에서 끝났으면 박스권 안 깬 거예요. 주봉 차트로 보면은 안 깬 거라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조정이 시작됐다.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 올리면 더 떨어진다. 그런 소리를 자꾸 하고 또 그 소리를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소리를 믿으시면 이미 진 거예요. 심리 싸움에서 진 거라니까 이제 벌써. 네. 조정이 시작됐다 안 됐다를 박스권으로 얘기하면 간단한 거예요. 이 박스권 이 안에 있으면은 뭐예요? 조정이에요. 횡보 조정. 근데 이 박스권을 이렇게 이탈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본격적인 하락이에요. 이건 약세장. 박스권 이탈하면 하락, 약세장 이거라고요. 그죠? 네. 옆으로 이 박스권 안에 있으면 그냥 횡보 중, 아니면 또는 매집 중. 위로 돌파하면 이제 상승 시작. 아래쪽으로 돌파하면 하락 시작이거든요. 근데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때요? 오늘 주중에는 이탈했었지만 장 끝나고 나서 주말에 보니까 금요일날 보니까 안으로 들어왔죠. 그럼 뭐예요? 본격적인 하락 시작된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네. 이거는 이제 뭐 뇌피셜이 아니라 그죠? 추측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결과잖아요. 이번 주는 그냥 저기 조정 시작 안 된 거예요. 안에서 끝났으니까. 코스닥은요. 코스닥도 여기 전저점에 선언을 걸으면 어때요? 안 깼어요. 그냥 아직 안에 있어요. 박스권 아직 안에 있어요. 본격적으로 하락 안 했다니까요. 여기가 뭐 하는 데인데요? 박스권 하단이니까 여기서 지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수 차트만 놓고 봐도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지금 낮고 어제 나스닥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오늘은 이제 환율 얘기. 네. 그 이제 근거를 대야죠. 막연하게 뭐 뉴스만 보고 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소리는 됐고요. 대부분 다 그런 소리 하죠. 전문가건 뭐 개인들이건 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은 뭐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고. 네.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로. 네. 진짜 막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까지 가면 시간이 또 안 되니까 환율 얘기만 할게요 오늘은.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믿으시는데 잘 보세요. 환율 있죠, 환율.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환율이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1997년, 98년 그때 뭘 겪었어요? 예, 외환위기. 우리 보통 IMF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환위기죠.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은 특히 이제 40대, 50대 정도 되신 분들이 더 신경을 쓰세요. 왜냐면 40대 후반 그때 외환위기 터졌을 때 그때 막 취업을 대학교 졸업하고 막 하던 분들이 지금 40대 후반 그 정도거든요. 네. 맞죠? 아니면 이제 20대 그때 막 군대 갔던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면 30대 이제 사회생활 왕성하게 하실 때 그분들이 지금 50대가 됐고, 그때 외환위기 바로 맞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하면은 다 놀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쭉 올라가니까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다고.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주식할 때 주식시장보다 이 환율 시장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집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릇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아니면 간장 찍어 먹는 간장 종지 그릇도 있고 큰 뭐 이렇게 무슨 샐러드 볼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뭐 스파게티를 담아서 먹는 좀 넓은 접시도 있으실 거고 막 그렇죠. 네. 비교를 하자면 이 환율 있죠. 외환 시장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시장, 네. 주식 시장이 일반 밥그릇 있죠. 네. 항공기 할 때 밥그릇이다라고 하면 외환 시장은 네. 세수대야 냉면이에요. 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오늘 저 귀찮으면 안 찍으셔도 돼요. 네. 이해되세요? 환율 시장은 그냥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세수대야 냉면,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큰 거라고요. 네.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커요. 그래서 외환시장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지 주식시장이 외환시장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율을 잘 봐야 된다고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면 트라우마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무조건 그죠? 네. 무조건 안 좋게 판단하고 불안해합니다.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고 이제 불안해한다니까요. 특히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 연달아 팔고 있다. 순매도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환율이 급등한다. 그러면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오거나 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던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외국으로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원리가 그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놀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자산을 팔죠. 그러면 그거를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죠.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1달러에 1,000원 가지고 1달러 바꿀 수 있었는데 자꾸 달러를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살려고 하니까 계속 하다 보면 1달러에 1,000원이 아니라 1,100원, 1,200원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근처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간다. 달러 강세, 원화 강세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나간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떠난다, 나간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죠? 네. 요까지는 다 아시죠? 그죠? 네. 근데 요번에는 달라요. 제가 어제 환율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갔는데 어제 왜 하려다가 어제 한다고 했다가 왜 시간이 안 되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이 환율이 자, 사람들이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급등하면 외국인이 도망가고 있다. 우리나라를 판다. 근데 뉴스에 보면은 그런 뉴스 잘 안 나오죠.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떠난다고. 평상시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은 꼭 뉴스 나와요. 외국인이 뭐 바이 뭔지 아시죠? 바이 코리아가 아니라 뭐 바이 코리아 안녕. 네. 한국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을 떠난다. 그래가지고 뭐 바이 코리아 뭐 그러면서 환율이 급등한다. 위험하다. 하면서 그렇게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환율이 급등하는데 그런 뉴스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외국인이 나가진 않거든 그게.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도 이렇게 나와요. 대놓고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걱정이다. 네. 걱정이다. 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 누가 돈을 벌어요? 네,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은 돈 버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아니면 저기 반도체 회사들 돈 많이 벌죠. 원달러 환율 급등하면은 수출주들이 돈 많이 벌어요. 그런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자, 근데 원달러 환율이 왜 오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에 보세요. 이게 원 달러잖아요. 그죠? 네. 이게 뭐예요? 1달러당 몇 원이냐? 그 얘기죠. 그죠? 1달러당 1270원, 뭐 1240원, 1210원, 지금은 1284원에 끝났죠. 1달러당. 이거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달러랑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그쵸? 네. 그러면 지금 뭘 봐야 돼요? 1달러에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달러의 가치가 어떤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럼 뭘 보면 되냐면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뭔지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쳐보면 친절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거 찾아보세요. 달러 인덱스라는 건 인덱스가 지수라는 뜻이죠. 네. 달러 인덱스가 3월 달에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여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슥 올라가요. 그래서 3월 달에 돌리다가 여기서 금리 인상 미국이 금리 인상했죠.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쭉 올라가요 또. 그리고 어제도 좀 올라갔어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죠. 그럼 뭐예요? 달러가 급등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화폐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진다 1번, 같이 올라간다 4번. 자, 빨리 찍어보세요. 오늘은 찍으셔야 돼. 이거는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죠? 네. 달러가 급등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환율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딱 질문을 해보면 후딱 대답을 못 하신다니까. 뭐지? 달러 강세, 원화 강세, 약세, 오른다, 떨어진다, 뭐지? 막 순간 막 헷갈리세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좀 찍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네. 죄송해요. 이제 주말에 편히 쉬셔야 되는데 또 어려운 얘기를 해서. 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화폐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달러 환율은 이게 원래 거꾸로 돼 있어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달러가 뒤에 있어서 그래요. 원달러잖아요. 원달러. 네. 달러 원이라고 하면은 그죠? 네. 떨어지고 있겠지만 아무튼 이거예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상해서 뭐 우리나라가 망할까봐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막 빠져나가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다기보다 그냥 근본적으로 물론 그런 것도 조금 있긴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 거예요. 비관론자들하고 비관론자들한테 속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진짜 앞에 있으면 진짜 머리를 한 대 박치기를 한번 확 해버리고 싶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왜 그러냐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더라고요. 네. 평상시에는 원달러 환율 구경 저기 쳐다보지도 않다가 꼭 이럴 때 가서 원달러 환율 보고 와서 막 어떻게 해요 막 이래요. 반장하겠어요 진짜. 다시 얘기 드릴게요. 앞에 있으면 진짜 박치기를 한번 해버리고 싶어요. 그냥 정신 차리시라고. 네. 저는 석두가 아니라서 제 머리가 더 아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막 그럴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급등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겪을 때 원달러 환율 솟구쳤어요. 근데 우리나라 외환위기 겪을 때 실제로 그때 외국인들이 막 팔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급등하면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다르다니까요. 뭐냐면 다시요. 달러가 올라가서 우리나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옆에 나라 누굴 보면 돼요? 일본, 엔화를 보시면 되겠네요. 일본도 올라가요. 근데 요즘에 뉴스에서 일본 망한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엔고? 이게 엔고예요? 엔저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되게 헷갈려요. 엔화가 강세냐 약세냐인데 엔고예요? 엔고, 엔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엔저예요. 올라가고 있는데 엔고가 아니고 엔저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면 엔화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엔화 약세란 얘기예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그럼 누가 돈 번다고요? 수출 기업들. 미국의 토요타나 이런 혼다나 이런 회사들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일본이 이거를 그냥 냅두잖아요. 속으로 좋은 거예요. 수출 기업들 돈 많이 벌어오니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 망한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그러면 다른 데 어디 볼까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인도 루피아 보실래요? 아시아부터 보자고요. 인도 루피. 여기도 올라가요 지금. 응? 그리고 중국 위안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달러가 올라가니까 이거에 맞춰서 지금 각 나라가 환율을 막 따라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환율이 막 급격하게 오르는 나라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 환율이 지금 막 올라가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가 뭘로 먹고 살아요? 수출. 일본은요? 수출로 먹고 살죠? 중국은요? 당연히 수출로 먹고 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견디니까. 네. 너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태국 바트와 있어요. 여기도 보실래요? 여기도 올라가요. 근데 여기는 태국은 뭘로 먹고 살아요? 수출로 먹고 살아요? 관광으로 먹고 살아요? 관광으로 먹고 살죠? 수출이라기보다. 제가 태국에서 수출한 거 먹어본 거는 코코넛 오일, 코코넛 밀크 이런 거, 코코넛, 네. 코코넛 오일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는 태국 거 먹어봤어요. 근데 다른 거는 뭐 특히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여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별로 안 올라요. 오르긴 오르는데, 전반적으로 오르는데. 근데 누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지금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저기 볼까요? 어디 볼까요? 스위스 프랑, 여기 유럽이잖아요. 네, 스위스 프랑 보죠. 여기도 올라요. 갑자기 원달러 환율 오르는 게 별로 걱정이 슬슬 안 되실 거예요 이제. 그러네. 영국 파운드화는요. 어디 영국 망한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자, 여기는 거꾸로 떨어지죠. 여기는 다른데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국 파운드화가 약세란 얘기. 우리나라 원달러도 약세. 원화 약세, 엔화 약세, 위안화 약세. 근데 아까 우리 엔화하고 위안화하고 원화는 이렇게 차트가 막 올라가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파운드화인데 막 떨어져. 여긴 강세인가요? 아니죠. 여기를 잘 보세요. 달러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죠. 앞에 있잖아요. 아까 원달러 환율은 뭐예요? 달러가 뒤에 있잖아요. 이게 이해되셨어요? 진짜로 이해됐다 7번. 머리 아파 죽겠다 9번. 네. 이해됐다 7번. 머리 아프다 9번. 아니, 머리 아파도 정상이니까 괜찮아요. 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막 그랬어요. 네, 처음에 나도 헷갈리더라고요. 막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 녹화 남겨놨으니까 돌려보세요. 달러가 앞에 있잖아 이게. 네, 토닥토닥님. 네. 달러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거꾸로 된 거지.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달러가 앞에 있으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달러가 뒤에 있잖아요. 네. 여기 달러가 앞에 있고. 그러니까 파운드화가 약세인 거예요. 강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를 볼까요? 네, 여기 이제 유로화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유로화도 보면은 유로화도 떨어지고 있죠. 막 떨어져요. 이게 유로화 약세인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달러가 앞에 있잖아요. 유로화가 뒤에 있고 달러가 앞에 있죠. 그러니까 차트를 뒤집어 놓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막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화폐들은 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 소리예요. 다른 나라 화폐는 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올라간 거다. 우리나라가 망할까봐 또 97년, 98년처럼 외환위기가 오는 게 아니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해서 다른 나라 다른 나라 화폐들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요. 비관론자들 말 좀 그만 들으시고 이 왼수들 죄송해요 욕 좀 할게요. 이 왼수들이 뭐 안 좋은 것만 있어서 갖고 나와서 조심하세요. 막 평상시에는 신경도 안 써주다가 걱정입니다. 원달러 환이 급등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요건이 안 좋아서 뭐 대외 여건도 안 좋고 내부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나라가 망할 수 있으니 주식이나 이런 거는 자제하시고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예요. 진작에 얘기해 주든가. 주식시장 내려앉기 전에 한 달 전에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 꼭 여기서 얘기해요. 내가 욕하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한테. 억수로 위해주는 척하면서 손절하라고 현금 들고 있으라고. 아니 떨어지기 전에 얘기해 주든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네. 밑에서 그래요. 잘 보세요. 이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를 때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있어요. 잠깐만. 네. 근데 환율 중에 거꾸로 가는 게 있어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 러시아 막 전쟁에서 지고 있고 막 푸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고 막 러시아 망할 것 같죠? 러시아가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 루블화가 급등했었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외환위기 와요. 이렇게 급등하면. 실제로 외환위기 온다니까요. 근데 아니 전쟁 터지기 전보다 루블화가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전쟁 터지기 전이 오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러시아가 금융제재 당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루블화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 외환위기 올 뻔했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지금 어때요? 오히려 거기다 떨어져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쟁을 일으켜서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니까 루블화가 엄청나게 약세가 됐던 거예요. 왜 우리나라 외환위기 왔던 것처럼 돈이 막 빠져나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강세가 됐어요. 루블화 강세. 루블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오바마 때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 오바마 대통령 때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 있죠. 거기를 쳐들어가 갖고 실제로 이게 환율이 급등했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러시아 망할 뻔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바이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은 루블화가 오히려 더 떨어져, 더 강세가 돼버렸어요. 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좋게 안 봅니다. 네. 사람 이상하다니까, 이 사람. 네. 미국이 옛날 미국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진짜로 저기 러시아한테 금융 제재 해가지고 망하게 할 뻔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루블화가 강세예요. 왜 그럴까요? 요 얘기까지 하면 이제 밤 12시가 넘어가니까 뭐 다음에 이렇게 해놨어요. 러시아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응? 뉴스 보면서 막 이렇게 속지 마세요. 네. 여기만 다르잖아요, 지금. 뭔가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로 넘어가서, 아니 달러 인덱스로 가서. 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달러 인덱스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차트 있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차트 분석하는 거를 다른 말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죠? 네,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의 가장 핵심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이 어딘지를 알아맞추는 게임이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지지가 뭐예요? 지지에서 주식을 사고 저항 걸리는 자리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잘 파악을 하면 매수와 매도를 잘 할 수 있고 이제 바닥인지 고점인지를 잘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차트 분석할 때 그 지지와 저항이 제일 잘 맞는 차트가 누군 줄 아세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율 차트예요. 미국의 다우지수나 나스닥도 잘 맞는 편이고, 그죠? 네. 근데 자, 달러 인덱스인데 역사적으로 달러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라고 표현할게요. 달러 인덱스인데 그냥 달러라고만 표현할게요. 그냥 편의상 달러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미국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고점이었을까 또는 저점이었을까 또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까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고점이거나 저점이거나. 그러니까 여기 달러가 급등했을 때 지수 주식시장은 고점이었느냐 저점이었느냐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었느냐 확인해 보면 되겠죠. 맞죠,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자, 차트를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휴대폰으로 차트 보지 말라고. 네. 크게 볼게요.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죠. 그러면 보세요. 많이 급등한 걸 알 수 있죠. 그 전에도 이렇게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올라간 거는 뭐예요? 많이 급등한 거예요. 물론 이거를 여기서부터 기준 잡으면 안 돼요. 네, 이 정도부터 잡아야 되는데 환율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대충 보니까 자 대충 보세요. 여기쯤이네. 여기가 100 좀 넘는 자리인데 한 요 정도 오면 떨어지고 요 정도 오면 떨어지고 그랬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 좀 여기서 달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가 끝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박스권 고점 같은, 그죠?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더 크게 볼까요? 이래요. 이게 2004년도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8년 전이네요, 그죠? 네. 달러가 여기 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2017년이네, 그죠? 2017년 초. 여기는요 2020년 봄이에요. 이때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었었죠. 자, 그때 지수는 어땠었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죠. 다시 2016년 말 2017년 초, 그 다음에 2020년 여기. 이 당시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어제 얘기했으니까 나스닥 지수를 보죠. 2017년 초가 어디 얘기해요? 이 얘기 듣고 이 강의를 듣고도 이 특강을 듣고도 손절하면 여러분들 보기에 그냥 보기라기보다 팔자지 뭐 어떡하겠어요. 여기에요. 이런 얘기 해도 손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2020년에 아까 그 달러 고점 찍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에요. 이해되셨으면 7번,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9번. 네. 여기라고. 지금은 여기고. 이해 가세요? 네. 이 얘기 듣고 손절하실 거면은 하세요. 네. 모두를 위해서.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막 급등을 하면,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니까 한국 원달러 환율도 급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똑같이 1300원 돌파를 임박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에요? 여기네요, 전고점. 그죠? 그 다음 차트를 쭉 보니까 여기도 있었어요. 여기는 좀 낮아요. 근데 아무튼 그때보다는 낮은데 하여튼 요게요. 근처까지 왔었어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2010년 여기였었다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 정도까지 왔다는 얘기, 1300원 근처까지 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환율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여기 1597원 갔을 때는 그때 금융위기, 전 세계 그냥 그 리만 브로더스 파산해가지고 그냥 전 세계가 그냥 쫄딱 망할 뻔했을 때 2008년, 2009년 그때고요. 그때 이후로 환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1300원 근처까지 왔을 때예요. 한 4번 정도 있었던 거죠. 그죠? 여기와 2010년, 그죠? 여기 어디예요? 2016년, 그리고 2016년 초, 그 다음에 여기 2020년이겠죠? 여기 16년 초, 지금은 현재, 그죠? 네. 여기 어디예요? 2009년 3월달. 자, 기억을 해두세요. 환율이 급등했을 때 코스피 지수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죠? 네. 그거 아세요? 원달러 환율 차트 뒤집으면 코스피 지수인 거?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 차트를 뒤집으면 코스피 지수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이게 원달러 환율 차트 뒤집은 거거든요. 자, 잠깐만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죠. 2009년 3월달이 약간 저기 환율 고점이었죠? 여기에요. 네, 동그라미거든요. 여기. 2010년도에 아까 고점 찍었죠? 여기에요. 이때 이러고 나서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날라댕겼어요. 그리고 2015년 말 2016년 그때 여기 저기 했었죠? 여기에요. 저점. 환율 급등했을 때. 그때가 미국이 첫 금리 인상하고 두 번째 금리 인상할 때. 지금이랑 똑같아요. 여기. 그리고 2020년에 환율 급등했었죠? 여기. 다 바닥 아니에요? 바닥이었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아유 여기는 별로 안 갔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보여드릴까요? 주식으로 봐야지 이제 더 눈에 확 들어오시죠. 그러니까는 원달러 환율을 급등하는 거 보면서 비관론자들한테 속으셔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자 보시라고요. 원달러 환율이 고점 찍었을 때가 여기. 화살표를 해봅시다. 여기. 그 다음 2010년 여기. 2015년 2016년 초였죠. 그 다음에 여기. 아이고 이때 삼성전자 샀으면 여러분들 지금 네. 서울의 아파트 한 세 개 상은 샀겠다 진짜. 그죠? 네. 2020년 여기. 지금은 삼성전자 여기.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요. 하수들은 이래요. 큰일 났다. 큰 조정이 온다. 지금이라도 이거를 다 버리고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 지금도 손실이 크지만 빨리 손절을 해서 이 돈이라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바닥에 나오면 다시 사자. 하수 중에 하수예요 그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꾸 화를 내서 지금 약간 좀 화가 난 목소리를 얘기하죠. 네, 화가 나서 그래 실제로. 그 말에 속아요. 속는다니까요. 환율이 막 급등하는 걸 보여주면서 속여요 비관론자들이. 지금이라도 현금을 챙기셔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큰 하락이 올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진작 얘기해 주든가. 하락 나오기 전에 왜 그걸 이제서 얘기해 주는데요. 자, 한국 원달러 환율 네, 일봉 차트로. 네.
그러니까 막 환율이 막 올라가면 겁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내외 여건이 안 좋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바보들인 거예요. 인플레이션하고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은 서로 다른 거예요.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우동이 똑같아요? 다르죠?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뭔지 아세요? 짜장면, 짬뽕, 우동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똑같아요? 색깔도 다른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을 되게 쉽게 한 거예요, 지금. 짜장면하고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우동이랑 똑같냐고요. 근데 그 세 개가 다 올 거래요. 돌머리들이에요. 제가 좀 화내죠, 그죠? 네, 세 개가 같이 오는데 어떻게 같이 와요, 그게? 다른 건데. 그럼 막 그러면서 환율 급등하니까 빨리 팔으래. 환율이 그러니까 하수들은 뭐냐면 환율이 막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났다. 이 위기가 온다.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막 무서워서 막 주식을 팔아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혼자 하려고 그래, 주식을. 혼자. 위험하니까 혼자 해야 된대요. 제가 가끔씩 비유드는 건데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은 사자들이나 그죠? 그럼 호랑이 없죠. 사자하고 뭐예요? 표범이나 치타가 누구 잡아먹는 줄 아세요? 네. 혼자 있는 애를 잡아먹어요. 맞으면 1번 찍어 보세요. 혼자 있는 짐승 있죠?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거. 혼자 막 떨어져 혼자서 막 딴 거 하고 있는 애. 걔 잡아먹어요. 무리에 있는 애를 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갔다 발표 죽으니까 혼자 떨어져 있는 애를 잡아 사냥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해야 되겠대. 네, 딱 그거예요. 너무 이제 어리석은 무리랑도 함께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다니까요. 꼭 여기서 혼자 해야 되겠다. 주시장이 안 좋으니까 혼자 해야지. 그러니까 하수들이 뭐 한다고 이게 막 올라가면 손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한국알코올이랑 알소포트 그 수혜주를 손절하더라고. 환율이 급등하니까 우리나라 끝났다. 외환위기 온다. 그러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고수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걸 보면서 환율이 막 급등하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면 나스닥 다우지수는 바닥을 찍는다니까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는 바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히 불편하죠. 힘들죠. 이거 자꾸 올라가면 내 갖고 있는 주식 떨어지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솔직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의 이제 다 돼가는구나. 원달러 환율 폭등하는 거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돼가는구나. 이제 바닥이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보이는구나. 이제 바닥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내일 모레인지 모르겠지만 다 돼가는구나.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오케이. 하수는요, 지금이라도 현금을 만드셔야 됩니다. 바닥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우리 같이 사요. 네. 바보들. 그게 바보예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이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쁘시다. 죄송한데 하수예요. 기분 막 나쁘시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뭘 잘났다고 저렇게 얘기해? 나는 이거 옛날에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나도 옛날에 많이 속아봤어요. 옛날 생각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당하지 마시라고. 누군 처음부터 이걸 다 알았겠어요? 이제 당하다가 한 거지. 네? 당하지 마시라고요. 맨날 당해, 맨날.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다. 쉬긴 뭘 쉬어요. 네? 영혼이라도 진짜 영끌이라고 그러죠. 그죠? 최대한 어디가 현금을 갖고 와서 주식을 사야 될 판에 쉬어야 되겠대. 쉬긴 그냥 푹 쉬세요, 그냥. 네? 그 쉬는 게 아니라 여름에 밥이나 음식 쉬듯이 그냥 쉬는 거예요. 그 신냄새 나듯이 그냥 그건 부패되는 거지.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레스트 휴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부패되는 거지. 쉰내 나듯이 그냥. 말을 좀 세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알아들으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원달러 환율 급등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원달러 환율 급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거의 다 돼간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쯤 꼭 찍어주세요. 네. 귀찮으면 저기 유튜브 좋아요나 좀 눌러주시고요. 둘 다 귀찮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이해되셨어요? 이건 좀 찍어주셔야 되지. 강의 끝났어요 이제. 네이버랑 이제 카카오는 녹화 끄고 얘기할 거고. 네. 그건 이제 특별 서비스. 끝까지 이제 안 나가시고 들으신 분들 서비스. 네. 이해되셨어요? 네. 왜 이거밖에 안 찍어요? 네.
이 원달러 환율 얘기는 제가 무방해서 안 해요 잘. 네, 여러분들 이제 힘드시니까 얘기 좀 해드린 거지. 원래 라이브 회원들 강의용이라니까 이거는. 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맨날 저기 대선주하고 요즘에는 원자재 수혜주만 얘기하니까 저기 그것만 하는 줄 아시는데 아니라니까요. 이런 걸 원달러 환율 동향을 알고 환율을 분석할 줄 아니까 원자재 수혜주 테마주가 올라갈 걸 알았던 거예요.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그걸 모르고 이걸 모르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둘이 친구인데 원자재 시장하고 환율 시장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아무튼 힘들 내세요. 기죽지 마시고 어깨 쭉 펴시고. 네. 다 돼가잖아. 어제 낮상 얘기 드렸잖아. 나 어제 낮상 얘기 드릴 때그 핵심 요지가 뭐예요? 거의 다 돼간다. 그죠? 네. 그럼 뭐예요 이거 환율도 거의 다 돼간다는 얘기예요. 급등하는 거 겁내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물론 저기 전에 대통령 하시던 분이 뭐 좋은 일을 하신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아무튼 나라를 좀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좀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당장 망하거나 그럴 일 없으니까 네, 걱정 붙들어 매시고 오늘 밤에 그냥 술 드시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환율이 급등하면 뭐예요? 아 거의 이제 바닥에 다 오는구나.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자기 스스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돈이 있는데 돈이 있어도 요즘에 막 보면 사람들이 막 투매하고 막 지수 전조점 깨지고 나스닥 폭락하고 뭐 미국의 애플, 구글, 뭐 아마존 다 급락하고 막 넷플릭스, 뭐 페이스북 뭐 다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시죠. 저는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주식들도 막 떨어지고 있는데 테슬라도 폭락하고 있고 우리나라 멀쩡하겠냐 이거예요. 막 그래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네이버랑 카카오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지금 그쪽을 후드려 패면서 한 건데 자 이 소리를 어떻게 끄지 이거를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꺼야 되는데 이거 얘기합시다. 지워야 되는데 이거 네이버가 잘 보세요. 신용 됐고 네이버 저기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막 급락하면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나스닥 지수 네, 나스닥 지수 다시 네. 자 일봉 차트로 나스닥이 언제부터 급등했는 줄 아세요? 나스닥이 언제부터 쭉 끌어올렸냐면 이거는 뭐냐면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대규모 유동성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제 금리 인하면서 막 유동성 정책을 펼쳤잖아요. 자, 이건 좀 경제적인 얘기인데 전 세계에서 유동성 확대, 금리 인하하고 막 대출해줘갖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 해서 유동성을 확대했죠. 전 세계 정부가 2020년 3월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러면 정부에서 그게 뭐예요? 금리 정책, 정부에서 정책을 펼쳐서 유동성을 풀었죠. 그게 주식시장이나 일반 그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정부에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쳤어요. 그럼 그게 실제 경제, 실물 경제에 영향 끼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아니면 6개월, 뭐 숫자로 한번 써보세요. 1년이다 1년, 뭐 2년이다 이렇게 쓰시던데. 자, 쳐보세요. 이거 쳐야지 공부되신다니까요. 어지간하면 요즘 심리가 안 좋아서 내가 저기 번호 안 찍으라고 하고 싶은데 이건 찍으셔야 돼요. 그냥 들으면은 나중에 까먹어요. 쳐보세요.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쳤을 때 그 정책이 실제 경제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얼마나 걸리겠어요? 찍어보세요.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답은 뭐 맞추면 좋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응? 공부하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 저도 그냥 제가 다 얘기해버리면 편한데 왜 자꾸 찍으라고 하겠어요? 이거. 이렇게 고민이라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막 찍으세요. 그냥 뭐 공짜인데 뭐 네, 틀려도 돼요. 네. 틀린다고 뭐 벌금 나오는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6개월을 많이 찍으셨네요. 그죠? 네. 네, 통상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잘하셨어요. 네.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럼 이제 전 세계 정부에서 돈 푼다고 이제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3월 달에 저점을 찍었으니까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달에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럽, 일본, 우리나라 쭉 해갖고 돈을 풀었겠죠? 그럼 4월에서 6월 사이에 돈 푼다고 발표했으니까 언제쯤부터 이게 돈이 실제로 돌았겠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6개월 더 하면 되잖아요. 플러스 10월에서 12월 이때부터 돈이 막 돌았겠죠? 본격적으로. 그죠? 그럼 주식시장으로 그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왔겠죠? 주식시장으로.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 이제 일단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출렁출렁이다가 이때부터 쭉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거고, 요 뒤에 출렁출렁이다 또 갔잖아요. 이거는 그때 뭐였냐면 종목 장세예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니까 다 올라온 거예요. 그냥 일단은. 근데 이제 출렁출렁거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확 이제 풀린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종목을 딱 정해서 세력들이 쭉 밀어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예요? 11월. 2020년 11월부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스닥이 쫙 올라갑니다. 뭐 테슬라 뭐 이런 거 있죠. 테슬라 보실래요? 차트를 또 이렇게 해놨어. 네. 아무튼 자, 2020년 11월 달이 어디? 여기에요. 그 테슬라가 여기서부터 쫙 올라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뭐 저기 AMD라고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이게 이때부터 돈 들어와가지고 꿀렁꿀렁이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2020년 11월 달 이후로 쭉 갑니다. 좀 앞에서 좀 먼저 올라온 것도 있죠. 네. 아무튼 돈 풀면서부터 그때 쫙 올라온 거예요. 엔비디아 이런 것부터. 이게 2020년 11월 이후로 쭉 올라가. 나중에 이제 액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 뭐 그런 것들이 그 이후로 많이 갔다고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아까 그 뭐야, 다시 테슬라 차트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잠깐만. 네. 이게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액보라고 막 그러거든요.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급락했죠. 급락했는데 어디까지 급락했는 줄 아세요? 2020년 11월부터 여기서부터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올렸던 거 있죠? 네.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조정 끝난 거죠. 뭐 올라간 거 다 거의 다 반납했다니까요. 지금 아까 뭐 엔비디아 이런 거 있죠? 보시니까 재밌어요. 이거 쭉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냥 자기들이 상승해 놓은 거 다 반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수익 내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게 개인들은 물리고, 그러니까 개인들은 물려가지고 고생해서 손절하고 있고, 여기서 수익 내고 팔았던 그 큰 세력들은 다시 사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이해 가시냐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여기서 더 급락한다기보다 자기들이 올라간 걸 다 빼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국에서 많이 올라간 주식이라고 이게. 이건 아마 거의 안 찍으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이 얘기 안 하려다가 하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겠어요? 뭐긴 뭐예요? 같이 간 게 네이버지. 그 네이버가 2020년 11월 달에 어디였을까? 여기였다고요. 사람들이 네이버가 여기서 쭉 치고 나갈 때 네이버, 카카오에 열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원래 자리 돌아왔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가격 조정 끝난 거죠, 뭐. 유동성이 대규모로 들어와서 주식을 이만큼 올려놨는데 다 내려오는 거예요. 뭐예요? 조정 끝난 거죠, 뭐. 더 떨어진다고요? 뭐 더 떨어지면 좋겠어요. 그냥 사버리게 그냥. 카카오도 똑같아요. 카카오가 언제부터 급등했을까요? 2020년 11월부터예요. 거의 다 내려왔잖아요. 진짜 이해 가셨으면 죄송해요. 9번 한번 찍고 이제 끝냅시다 이제. 그러니까 더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카카오 더 내려오면 바닥이면 좀 사볼까? 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거 보면서 와, 이제 코스피가 이제 거의 이제 바닥에 나오려고 하나 보다.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거 보면서 내가 미쳤지 주식을 하고, 그게 아니라
내 평상시에 내 와이프한테 잘했으면 돈 좀 달라고 할 텐데 이제라도 잘해야지 뭐 이러시면서 그죠? 네, 긍정적으로 내가 주식을 하다니 난 멍청이야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잘했으면 돈 좀 빌려줄 텐데 돈도 안 막 이러고 지금이라도 잘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자꾸 이상한 뉴스하고 이상한 데 가서 저기 뭐야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네, 이 얘기 안 해드리려고 다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개인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내려왔는데 나스닥 지수도 다 내려와. 원달러 환율도 다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거예요 지금.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정도면 아무튼 얼추 된 거예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카카오도 내려올 만큼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이버 카카오를 왜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 메타버스, 디지털 시대가 열리는데 선두주자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죠. 이상하죠. 그 선두주자들이 제일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형님들, 그 아저씨들, 그죠? 그 세력님들 외집하시는 거죠. 뭐. 개인들은 고생하는 거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돌아가는 게. 이제 미래의 수혜주들이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엔비디아 이거 앞으로 돈 얼마나 많이 벌겠어 이 회사. 디지털 세상이 열리면 그래픽 카드가 다 필요한데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잖아요. 거의 독점인데 이거. 그 다음에 앞으로 디지털 세상이 열리면 뭐가 수혜준 줄 아세요? 블록체인.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상화폐. 가상화폐 어제 폭락했죠. 왜 폭락했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디지털 세상이 열리면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요즘에 막 떨어져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다 디지털 시대가 오면은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 이게 다 수혜주거든요. 이상하죠? 네,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테마주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말에 심심하시면 미래학 책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두려워들 하지 마세요. 네,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회원님 중에 우리 이호님이라고 계세요. 네, 굉장히 지금 잘하시는데 네, 이호님한테 제가 아까 부탁을 좀 드렸어요. 매매일지 좀 올려주세요. 여기 무소TV 쪽에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거 감사하다고 내 인사를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여기 무소TV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표인봉 닮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표인봉 씨 아시죠? 굉장히 잘생긴 개그맨 있잖아요. 표인봉 씨 모르세요? 굉장히 잘생기신 분,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그분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을 누르면 왼쪽에 여기 자유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네, 이 자유 게시판을 누르면 여기 매매일지가 올라오는데 우리 여기 신승우님, 네, 가수 신승훈 저기 씨하고 이름이 똑같죠, 그죠? 네. 신승우님이 매일 매매일지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거 고맙다고 인사를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분이 맨날 올려주신 것도 있어요. 뭐 1월달, 2월달 쭉 수익률을 올려주셔. 수익률. 네.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이호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는데 이호님이 올해 1월달부터 현재 5월 초까지 매매한 종목들 중에 20% 넘는 수익 난 종목들 올려주셨거든요. 네. 이분은 유료 단톡방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 방 종목도 있고 여기 라이브 문자반 종목도 있고 여기 보면 쭉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 내신 거 있는데 사조동화원도 있고 효성MB도 있고 뭐 쭉 샘표도 실제로 있고 수익 50%짜리도 있고 화정산은 뭐 66% 뭐 팜스토리 이런 거 뭐 98% 네, 쭉 있죠, 그죠? 네, 여기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 이제 글도 써주셨는데 제가 지금 방송을 되게 김 시장님이 하니까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하고 이제 화요일날 공개 방송하니까 그때 좀 읽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수익 내신 거 쭉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게 5월달에 투매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제 약간 눌러져 있긴 한데 이거 나스닥 지수 바닥 나오고 환율 고점 찍고 내려오면 또 지수 급반등 나올 테니까 또 수익들 더 많이 날 거예요. 여태까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익 난 거 좀 정리해서 올려주셨는데 이거 보시고 우리 방의 회원들 힘내시라고 네, 얘기해드린 거예요. 제가 공지사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신규 회원들 읽어보고 회원 가입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회원들 힘내시라고, 특히 신규 회원들. 네. 이호님이 저희 방에서 투자 금액 얘기해도 되나요? 네, 1억 미만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3년 동안 5억 넘게 버셨나 그래요. 네, 미중무역 전쟁, 코로나 그거 다 힘든 장 겪으면서도 5억 넘게 버신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미만이셨는데 딴 거 없어요. 리딩대로 잘 따라해 주셨어요. 리딩대로. 네. 네, 제가 항상 고맙죠 이분한테. 네, 리딩대로 따라해 주셨습니다. 전문가한테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네, 여기 올려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세요. 우리 신승우님 매매일지도 보시고 그 계좌 수익률 보면 쭉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공개 방송하니까 그 낮에 들어오시고요. 뭐 회원 가입하려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그 공개 방송 때 기간 연장, 그러니까 뭐 3개월 라이브,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런 게 있는데 한 달짜리도 있고 뭐 3개월 이상 결제하시면은 다 기간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이벤트 있으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저기 주말에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항상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네, 나스닥이 저점을 찍고 그럴 때 있죠. 네, 그때가 항상 주식이 제일 쌌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어디서 돈을 좀 빌려올까. 네? 단돈 1,000만 원이라도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남들이 도망칠 때 그 주식을 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아무튼 저 뒤에 또 우리 김 실장님 방송하시는데 제가 또 시간 또 끊었네요. 네. 여기 김 실장님은 오늘 저기 하신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저기 윤석열 씨가 대북 그 지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수혜주들 여기 이제 분석하신다고 하는데 보수 정권이 그 정권을 잡아도요. 예, 보수가 정권을 잡아도 대북주가 가요 실제로. 근데 오늘 그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김 시장님이 특별히 오늘 그거 저기 분석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꼭 들으시고 그 관련주들 이렇게 잘 해가지고 수익 내세요. 네. 지금 뭐 막 올라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종목 아마 설명드리면 살 것들도 꽤 있을 겁니다. 꼭 우리 회원들도 가서 들으세요. 제가 또 월요일 날도 네, 공개 방송할 때 정리 또 해드릴게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저기 다들 저기 편안하게 푹 쉬시라고 박수라도 한번 여기 채팅창에 쳐주시고 네,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저 월요일 날 공개 방송 때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